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Get Out. 어스의 작가 겸 감독인 서스펜스의 귀재 조동필의 특징이 있다면 몸이 바뀌고 도플갱어가 나타나는 등 어딘가 모르게 고전적인 공상과학 개념을 취하면서도 코믹하고 유머러스하다는 거죠. 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이 세상 어딘가에 무언가 있다는 참신한 관점 플러스 M의 모호함은 팬들을 항상 즐겁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조던필이 선택한 주제는 바로 UFO입니다. 그만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지만 익숙한 소재죠. 과연 조던필 감독이 이번엔 어떤 각도로 이 주제에 접근했을지, 무엇이 관객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딱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인 건 몇 달 전에 공개한 이 프리뷰 영상에 담겨있기도 하고요. 특히 몇몇 요소는 알아두시면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 완전 분석인 만큼 스포가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영화를 보시고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보셔도 되는 분들께선 계속 감상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t's not a ship. What did you see? It's big. It's fast. It's in the cloud. 먼저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봉 전부터 노브는 Not of Planet Earth, 행성 지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는 이론이 떠돌았는데요. 조던필 감독이 시네마콘에서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무서운 영화에 대해 묻자 Nope이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단순히 관객의 반응을 제목으로 뽑았다는 농담처럼 들립니다만 이 영화의 외형은 가공할 만한 괴물을 죽여야 하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거 조스, 더 띵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 펼쳐보면 아주 많은 고민과 의식을 입체적으로 담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We are at the world famous Hollywood Boulevard. Oh, hey, how y'all doing? 영화 초반부터 관객들은 실제 지명인 LA 근처에 있는 아과둘세에 살고 있는 헤이우드 남매의 성격이 대조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제이는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졌고 말에 대해서도 프로입니다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스튜디오에서 어색하게 굴고 의사소통도 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에메랄드는 명랑한 달변가에 배우의 꿈을 갖고 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만 오빠처럼 아버지와는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말 조련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역할이 가문의 사업을 홍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매는 서로 육두문자를 날리지만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프라샷을 남기기로 동시에 마음먹는 순간 Let's go, baby! Let's go! Let's go! Yeah! 가장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인상적인 서브플롯으로 주프가 아역으로 출연했던 시트콤 고디스 홈을 배치합니다. 왜일까요? 촬영장에서 주프가 겪은 일을 통해 지금의 주프가 설명될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전체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관객으로선 이게 메인 플롯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객을 불안하게 흔드는 역할도 합니다. 주프는 대학살 이후 식탁보를 사이에 두고 고디와 눈이 마주쳤고 손을 부딪히려던 그 순간 자신만이 온전하게 살았고 특별하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 같죠. So what happens next? You ready? 주프에게 UFO는 또 하나의 고디입니다. 그는 뷰어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으며 심지어 그걸 스타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의 쇼로 상업화합니다. 대담하죠. 리키 박이라는 자기 이름의 과거의 출연작 키드 주피터의 주피터를 붙여 주프라는 미들네임으로 쓰고 놀이공원의 이름은 주피터스 클레임이며 마스코트는 역시 과거의 출연작 키드 시리프의 꼬마 보안관이고 사무실 한켠에 출연작 소품을 전시한 비밀 공간을 마련하는 등 과거의 명성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삶을 삽니다. 스타라소의 라쏘, 올가미는 UFO가 말을 잡아 올리는 게 아니라 주프 자신을 꽉 묶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의 올감입니다. 이런 주프의 심리는 아역 때부터 할리우드의 이상향을 올려다보며 자리 잡은 것으로 어떻게든 이 UFO를 세상이 보게 하겠다는 일념을 가진 헤이우드 남매와는 대조적으로 내가 보여줄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프가 악인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비극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택받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서는 정작 공포에 몸서리쳤던 트라우마를 자기 아내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그저 다 괜찮고 순조롭다고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약 40명이 죽게 됩니다. There's something out here. And you're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that can get it on film. 이렇듯 자극적인 장면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쫓는 모습은 촬영 감독 앤틀러스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파파라치에게도 있습니다. 앤틀러스는 장인 정신, 파파라치는 독점적 상업성을 향해 거의 자살에 가까운 열망을 보여주니까요. 반면에 이 영화는 헤이우드 남매에게 있어 UFO 촬영은 어디까지나 생존이라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영화 도입부의 구약성서의 12소 예언서 중에 하나인 나훔서 3장 6절이 나옵니다. 난 내게 가증스러운 오물을 던져 능욕하고 널 구경거리로 만들리니. 이건 먹잇감을 집어삼키고 오물을 쏟아내는 UFO의 본래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 파편에 맞아 아버지 오티스가 사망하고 주프의 쇼를 보러 온 관객들을 전부 잡아먹고 나중엔 보란듯이 헤이우드 저택에 폭포수 같은 피를 쏟아내죠. 하지만 구절 끝에 쓰인 스펙터클, 구경거리라는 건 이 영화 속 모든 인물이 쫓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쇼를 위해 고디 같은 동물을 이용합니다. 고디에게 인간은 뷰어이고 청중에게 고디는 먹잇감입니다. 주프가 UFO를 뷰어라고 부르고 UFO가 인간을 먹잇감으로 여긴 것처럼 말이죠. What's a bad miracle? They got a word for that? 나쁜 기적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나쁜이라는 수식어는 기적이라는 이름의 아주 희박한 확률로 벌어지는 좋은 일에 수반되는 지독하고 불행한 대가입니다. UFO를 눈으로 보면 안 되지만 대학살 때 주프도 고디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프는 모두가 죽는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세워진 하얀 신발을 응시하며 잠깐의 시간을 벌고 고디는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고디는 무대 조명으로 풍선이 터지자 흥분하기 시작했고 고디가 주프를 봤을 땐 마지막 풍선이 터지고 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기적이지 어디까지나 주프가 살아남은 건 운 때문이죠. 신발이 세워질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 역시 확률과 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프는 그걸 철저하게 기적이라고 믿은 것이고요. 주프의 쇼에 와서 앉아있던 메리조 엘리엇은 과거엔 금발 소녀였지만 고디의 공격으로 얼굴이 망가졌고 자신의 어릴 때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자기를 첫사랑이라고 말해주는 주프의 공연을 보러 옵니다. 주프에게 메리는 대학살 현장에서 자신만이 온전히 살아남은 기적의 증표이자 전리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금 자신이 UFO를 통해 기적을 발휘하는 현장에 와 있는 것 또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리에게 있어 주프 또한 대학살 때 모든 걸 잃은 자신과 상반된 기적의 상징이자 위로인 것이죠. 남매가 외계인이나 UFO를 발견한 것도 어떤 의미로는 희귀하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는 등 끔찍한 대가를 치르죠. 어쩌면 이 모든 게 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OJ가 타고 있던 말의 이름이 럭키라는 건 기적에 대한 이 영화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Did you see a UFO in that cloud? We saw it. Holy hell. 이 영화의 최대 반전은 UFO가 최종적으로 지각이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흥미로운 비틀림이 있습니다. 첫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합니다. 둘째, 진제킷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생물은 처음엔 고전적인 UFO 디자인이지만 마지막엔 유기적인 해파리 같은 생물로 변하는데요. 이건 신세계 에반게리온에 등장한 사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의 코어 부분에선 제5사도 라미엘, 고정된 형태가 없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뭔가와 융합한다는 건 제16사도인 아르미사엘 같죠. 하지만 최종 형태는 제14도 사파키엘과 비슷합니다. 사실 외계인이 쳐들어왔다는 개념만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긴 쉽지 않죠. 이미 너무 익숙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서 OJ는 괴물의 동기를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고 오로지 먹어치운다는 습성에 집중하면서 먹히면 끝난다는 공포감이 따라오죠. 여러모로 이건 비행 접시를 타고 내려와 인간과 조우하는 자비롭거나 악의적이거나 한 외계인의 통상적 개념에 대한 도전에 가깝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녕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외계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침팬지 고디는 훈련받았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쇼에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디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죠. 조던 필은 공포란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주프가 고디에게 주먹을 내미는 것도 UFO에게 말이라는 먹이를 주는 것도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온 착각이고 공포입니다. OJ는 모든 동물에겐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최선이 있다면 그 행동과 규칙을 파악하는 것 정도뿐 속내까지는 결코 알 수 없죠. 그렇게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의 정의를 달리합니다. 그저 지구 밖에서 온 것 같으면 외계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디 같은 존재들, 심지어 인간끼리도 외계인일 수 있습니다. But that's why back at the Haywood Ranch, as the only black-owned horse trainers in Hollywood, we like to say since the moment pictures could move,
Yeah, skin in the game. 할리우드 업계에서 일해왔던 헤이우드 가문의 두 남매는 진정 영화 팬들이고 할리우드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진재킷을 헐리우드에서 주목받을 골든티켓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재킷을 총이나 무기로 쏘는 슈팅보다 카메라로 찍는 슈팅을 원하죠. 오토바이 파파라치를 본 에메랄드는 단번에 가십 매체 TMZ라고 확신할 만큼 이 바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많은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는 스콜피온 킹을 다루고 있을까요? 적당한 흥행, 평단의 악평, 조악한 CG로 유명했던 미묘한 뒷맛을 남겼던 이 영화는 헤이우드 집안이 겪은 불행과 비극의 촉매입니다. 말 대신 낙타가 영화에 쓰이면서 그들은 사업적으로 내리막을 겪었고 아버지 오티스는 딸 에메랄드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영화 이후 남은 주황색 후드티만이 OJ가 진재킷을 유인하는 데 쓰이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말에 앉아있는 OJ의 실루엣이 보여준 웅대함은 스콜피온 킹을 기점으로 헤이우드 가문이 잃었던 모든 걸 이 옷을 입고 따낸 오프라 샷으로 되찾을 것이란 은유처럼 보입니다. 주프는 자기 공원에서 관중들에게 우린 뷰어라는 외계인에게 감시받고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구름에 숨어 헤이우드 목장을 살피고 어느 순간 OJ는 마치 동물을 대하듯 그것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시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감각이자 권력으로 인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조던 필 감독은 이런 설정으로 흑인 커뮤니티가 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반문하는데요. 감시를 당했던 이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감시를 할 수 있고 이 스토리를 컨트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Did you know that the very first assembly of photographs to create a motion picture was a 2-second clip of a black man on a horse? 헤이우드 가문의 선조는 세계 최초의 영상에 찍혔으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기수입니다. 결국 세상에 없던 존재의 오프라 샷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름을 남기게 되고 결국 선조의 이름이라는 유산까지도 되찾는 것이죠. 이렇듯 영화는 흑인, 그 중에서도 위인들이 역사 속에서 배제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It's not a ship. 마지막 장면에서 럭키에 올라간 OJ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걸리는 건 OJ의 모습이 아웃 용더, 저쪽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에메랄드가 오빠의 환각을 통해 더 이상 스스로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자기 암시를 받는 것일지도 모르죠. OJ는 에메랄드의 탈출을 도우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피터스 클레임까지 굳이 말을 타고 따라왔을 리가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던 필은 이 영화가 스펙터클, 즉 구경거리의 본질, 그것에 대한 중독, 그것에 대한 음흉한 본성에 관한 것이고 남매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남매의 선조는 이름 없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고디도 구경거리였고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할리우드에서 동양인 카우보이 소년을 연기한 주프 역시 구경거리였죠. 그는 착각과 오만 속에서 UFO를 구경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매는 영상의 퀄리티보다 서로의 생존과 안전을 신경 씁니다. 마냥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 그게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It's here. 세세하게 살펴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석연찮은 느낌도 들죠. 세워진 신발, 나쁜 기적들, 주프의 일생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관점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UFO에 대한 미스테리 같다가 마치 UFO는 맥거핀처럼 뒤로 밀려나고 괴생명체와의 사투가 되는 것처럼요. 네, 조던 필은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첫째, 팬데믹 공포입니다. 조던 필은 2020년 팬데믹이 만연할 때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해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이 영화에 녹이고 싶었다는데요. 관객들에게 이 공포심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는 영화 포맷 중에서도 최고로 스펙터클한 아이맥스였고 영화 속에서 거대하고 멋지게 찍어낸다는 행위 자체나 영화 속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게 스펙터클인데 조던 필은 이 스펙터클로 메시지를 던지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종 문제입니다. 조던 필은 이 영화가 굳이 인종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유색인종이 주연을 맡고 유색인종이 감독을 맡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주제에 고예산을 들이부은 5년 전만 해도 만들어질 수 없었던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겟 아웃, 어스 등 전작들을 봐도 조던 필은 장르 영화의 기저에 인종 문제를 깔아뒀었죠. 심지어 이번엔 영화의 탄생 지점에 흑인이 있었고 이름도 없이 착취되었다고 비틀어버립니다. 기존 역사에 이렇게 흑인을 놓고 할리우드의 영화, 쇼, 셀럽 등 모든 문화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헤이우드 가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헤이우드가 즉 할리우드라며 장난을 치는 연출이죠.
셋째, 영화라는 것에 대한 헌사. 남매는 CCTV를 달아 UFO의 흔적을 잡으려 하고 거장 촬영 감독 앤틀러스는 아이맥스 카메라를 들고 악과 둘세로 왔으며 마지막에 에메랄드는 우물 카메라로 진재킷의 오프라 샷을 남깁니다. 분명 이 영화는 우리가 스펙터클에 중독된 사실을 강조하지만 남매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오프라 샷을 건져 앞으로의 삶을 바꿀 에메랄드를 비추며 움직이는 것을 찍는다는 영화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다수의 사람이 협력을 통해 빚어내는 가장 보편적인 상업예술인 영화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주목받고 싶은 심리입니다. 이 영화는 SNS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MZ세대의 심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에메랄드는 SNS에 집착하며 언제나 자기 외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증명할 거리를 찾습니다. 에메랄드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야말로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주프는 어떤가요? 그는 주목받았던 과거 자체에 삶이 매몰된 사람입니다. 에메랄드 역의 케케팔머는 우리는 마치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 같다. 어쩌다 보니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피상적인 것들에 놉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영화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할 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메시지죠. 다섯째는 자연입니다. 인간은 고디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과연 지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제이 역시 말 한마디조차 눈을 쳐다보거나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뿐 결국 촬영장에서 일을 그르치고 말았고 하필 세워진 신발을 보고 잠시간 눈을 돌리고 식탁보에 눈이 가려져서 운 좋게 살아남은 주프도 결국 알 수 없는 존재를 쇼로 팔아먹다가 죽어버렸죠. 아까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공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은 자연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마리의 침팬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연이라는 스펙터클을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조던 필이 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무조건 아이맥스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위를 올려다보는 행위가 수시로 나오고 아래와 위를 번갈아 비추는 등 아이맥스 포맷이 가진 수직적 깊이를 가장 잘 활용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맥스라는 말이 있죠. 실제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지 않고 아이맥스에 맞게 늘리곤 한다고요. 놉은 진짜 아이맥스 영화이고 왜 조던 필이 절대적으로 아이맥스를 고집했는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혼의 단짝인 호이트 반 호이테마를 촬영 감독으로 기용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이 영화의 외연은 그저 서스펜스가 꽉 찬 팝콘 무비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본 이 영화인 흑인 사회, 일본 문화, 헐리우드과 상업성, 그 밖에도 90년대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 이 영화가 정말 절대적으로 훌륭하냐는 점엔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충분히 볼만했고 여러 이론을 각자 풀고 이야기를 나누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지닌 최대한의 가치는 전형성을 벗어난 외계인 영화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어린 시절 맨해튼의 어퍼웨스트 사이드에서 살았던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인 조던 필이 덕후라서 행복한 건 어쨌거나 관객들이겠죠. 아무쪼록 계속 이렇게 자주 영화를 뽑아주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였습니다. Hell no.